집단 차원의 조직 관리, 집단 행위의 분석 체계, 개인적 요인, 태도, 능력, 동기, 성격, 특성, 인구 통계학적 특성, 상황적 요인, 집단의 형태, 집단의 목표, 집단 발전 단계. 요것들이 집단 구조, 집단 규모, 집단 규범, 역할, 지위, 집단의 응집성과 조합이 돼서 집단 과정에 영향을 준다. 커뮤니케이션, 갈등, 의사결정, 권력과 정치, 리더십. 그래서 결과가 나온다. 집단의 형성 요인은 과업을 달성하고 사회 심리 욕구를 충족하고 사회 정체성 이론, 사회적 교환 이론이 있다. 집단의 종류는 비공식 집단, 공식 집단이 있는데 비공식 집단은 자연적, 자의적, 구조 가변적, 자연적 지도자가 형성되고 다양하고 변하고 구성원들 의도에 달려있고 감정의 법칙에 따르는 반면에 공식적 집단은 지명 또는 선발, 안정적이고 투표 또는 공식 지명하는 지도자가 있고 범위가 정해져 있고 미리 정해져 있고 능률의 법칙을 따른다. 집단 형성 발전 모형, 로빈스의 5단계 모형, 투크만 모형. 형동 정성애, 형성기에는 서로 탐색, 기본 규칙 제정,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되고 격동기에는 위치 경쟁, 적대적 행위, 이해관계에 충돌이 있다. 정착기에는 규범이 정착되고 정보 교환, 의견 교환 정착되고 타협과 동의가 발생한다. 성과가 창출되는 시기에는 집단의 시너지가 발생하고 업적이 달성된다. 해산기에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기본 틀, 규범이 해체되고 서서히 소멸된다. 집단 형성, 발전 모형, 단속 평형 모형, 마감 시한이 있는 집단에 적용되는 걸싱 모형인데 최초 단계가 있고 이완 단계가 있고 전환 단계가 있고 제2의 이완 단계 및 완성 단계가 오게 된다. 근데 전환 단계는 시한의 딱 2분의 1 지점에서 보통 온다. 집단 내부 분석, 지위, 역할, 규모, 규범, 응집성, 집단 역학, 집단 의사결정. 그래서 지역, 모범, 응사. 지위는 집단 내 상대적인 위치, 지위와 역할의 불일치. 역할, 지위에서 기대되는 행동, 역할, 갈등, 모호성 관련 문제가 있고 규모, 집단 규모의 결정 요인, 사회적 태만이 발생하고 관료주의와 심화. 규범, 집단 구성원이 공유하는 행동의 기준. 집단 응집성, 결속력, 구성원으로 남으려는 의지의 정도. 집단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집단 역학, 집단 구성원의 상호작용과 영향력의 정도. 측정은 소시오메트리를 한다. 상호작용 분석법, 집단 응집성 분석. 그래서 집단 응집성과 이제 집단 목표, 조직 목표와의 일치 정도를 보면 둘 다 높으면 높은 성과, 둘 다 낮으면 낮은 성과인데 재밌는 건 응집성이 높더라도 일치 정도가 낮으면 낮은 성과가 나온다는 거. 집단 의사결정 방법은 브레인스토밍, 델파이 기법, 명목 집단법, 변증법적 토론, 프리모텀이 있다. 이게 참가자, 진행 과정, 결론 도출 방식에 따라서 차이가 이제 있고 집단 의사결정의 문제점은 집단 변환, 양극화, 집단 사고, group think, 높은 집단 응집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절차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결합이 되면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집단 변환, 그룹 shift, 개인 결정보다 좀 리스크가 있는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의사결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팀과 작업 집단의 차이. 팀 유형은 교차 다기능팀, 문제 해결팀, 가상팀, 자율팀 등이 있고 팀 효과성의 제고 방안은 팀 프로세스, 팀 작업, 팀 구성, 상황 등이 있다.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 생각, 자료, 정보의 교환 및 의미의 공유. 의사 전달의 과정을 보면 송신자가 메시지를 기호화해서 메시지를 매체에 실어서 수신자가 받으면 해독해서 의미를 파악한다. 이 의미 파악 후에는 송신자한테 피드백이 있다.
의사 전달의 유형, 공식적인 의사 전달과 비공식적인 의사 전달. 개념을 보면 공식적 의사 전달에서는 공식 조직에서 의사소통, 계층제적 경로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전통적 조직에서 강조한다. 비공식적인 경우에는 친분, 신뢰 관계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 포도넝쿨형 의사전달. 내용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하향적 의사전달, 명령, 지시, 훈령, 상향적 의사전달은 보고, 제안, 면접, 건의. 비공식적인 경우엔 소문, 풍문, 메모. 공식적의 장점은 상관의 권위를 유지, 의사전달이 확실 편리, 전달자와 피전달자가 분명하고 책임 소재 명확, 정보의 사전 입수로 의사결정이 용이, 정보나 근거의 보전이 용이. 비공식적인 경우에는 전달이 신속한 점과 적응성이 강함, 배후 사정을 소상히 전달하고 긴장 소외감 극복과 개인적 욕구의 충족, 행동의 통일성 확보하고 관리자에 대한 좋은 역할도 한다. 융통성이 높고 공식적인 전달을 보완한다. 하지만 단점은 공식적인 경우에는 의사전달 신축성이 없고 형식화되기 쉽다. 배후 사정을 소상히 전달하기 곤란하다. 변동하는 사태에 신속히 적응하기 어렵고 기밀 유지가 곤란하다. 비공식적인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개인 목적에 역이용되고 공식적 의사소통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수직적 계층하에서 상관의 권위가 손상된다. 조정 통제가 곤란하다. 또 의사 전달의 유형을 개방도와 집중도에 따라서 볼 수도 있는데, 집중도가 높은 경우와 개방도가 높은 경우, 집중도가 높은 경우에는 X 이론적 측면, 개방도가 높은 경우에는 Y 이론적 측면. 그래서 N형, Y형, 수직형, 수평형 전부 집중도가 높은 경우인데, 독재적인 리더십, 의사 전달망의 신뢰도가 낮고 이게 우회 채널이 없어서 지속적 전달이 곤란하다. 채널이 단절될 경우에 능률적이고 단순한 문제에 맞다. 만족감, 귀속감, 사기가 낮고 피동적 참여, 소외, 과업지향적이다. 중심에 있는 자가 지도자로 등장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반면에 개방도가 높은 경우는 XY론적 측면이고 성형 혹은 원형이다. 민주적 리더십, 상황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한다. 의사 전달망의 신뢰도가 높다. 채널 단절 시에 다른 우회 채널을 통해 지속적인 전달이 가능하다. 비능률적이다. 채널 수 증가로 채널 비용이 증가하고 복잡한 문제다. 만족감, 귀속감, 사기가 높다. 활동적이며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 개방도가 높으면 정보의 양이 풍부해진다. 조하리의 창, 자기 노출과 피드백의 자기 노출이 Y축, 피드백이 X축으로 나눠져 있고, 이제 타인과 자신에게 모두 알려져 있으면 개방적 영역, 민주형이다. 둘 다 안 알려져 있으면 미지적 영역, 폐쇄형이다. 그 다음에 자신에겐 알려져 있는데 타인에겐 알려지지 않은 영역 같은 경우에 잠재적 영역, 과묵형이다. 그 다음에 자기에겐 알려지지 않았는데 타인에게 알려진 영역은 맹목적인 영역이다. 독단형이다. 개방적 영역은 민주형인데 자신에게 관한 정보가 자신이나 타인에게 잘 알려져 있는 부분, 개방적인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요거의 대각선은 미지적 영역, 폐쇄형이고 자기 스스로와 타인에게 모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다. 맹목적인 영역은 독단형인데 타인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데 나는 모르는 거. 잠재적 영역은 과묵형, 나는 잘 알고 있지만 타인에겐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 맹목적인 부분은 나는 모르고 남은 아는 부분. 의사 전달의 장애 요인과 촉진 방안. 전달자와 피전달자의 지각 과정을 보면 의사 전달 저해 요인은 가치관 사고방식의 차이, 지위상의 차이, 중간 관계를 거치는 동안 왜곡, 전달자의 의식적 제한, 보안 비밀 유지, 전달자의 자기 방어, 은폐, 고의적 왜곡, 피전달자의 전달자에 대한 불신, 편견, 원만하지 못한 인간관계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이런 경우에 촉진 방안은 상호 접촉을 촉진한다. 인사교류, 회의, 토론. 그다음에 대인 관계를 개선하고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하위 상달의 활성화, 의사 전달 조정 집단의 활용, 민주적 쇄신적 리더십의 확립, 의사 전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그다음에 전달 수단, 매개체의 관점에서 의사 전달 저해 요인은 전달 내용이 양쪽으로 과다하다. 내용 파악이 어렵다. 정보의 유실과 불충분한 보존, 매체 불안전성, 전문 용어 은어, 다른 업무의 압박, 업무의 과다, 폭주, 지리적 거리, 피드백의 봉쇄, 정확성이 손상된다. 정보 전달 채널이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에 촉진 방안은 매체 정밀성, 정확성을 제고하고 MIS 확립, ICT를 활용하는 의사 전달, 가외적 매체 활용, 피드백 강화, 정보 통로 채널의 다양화, 다원화, 정보 채널의 일원화는 지향한다. 그 다음에 조직구조 측면에서 저해 요소는 집권적, 계층적, 계층제 구조, 하위 상달을 제한한다. 전문화에 따른 훈련된 무능과 할거주의, 수평적 의사전달이 제한된다. 또 비공식 의사전달의 역기능, 소문, 풍문 등 정보 왜곡. 이런 경우에 촉진 방안은 계층제 완화, 분권화, 정보 분산, 전문화의 한계 극복. 자, 의사결정의 유형, 합리성 여부에 따라 합리 모형, 제한 합리 모형, 정치 모형, 직관 모형. 의사결정의 유형, 개인 집단에 따라 개인 차원의 모형, 집단 차원의 모형, 집단 응집성에 따라 결정 방식의 다양화. 그래서 합리 모형 vs 제한된 합리성 모형 보면 합리 결정의 절차. 그래서 합리 모델 같은 경우엔 전제는 그 참가자들이 경제인이다. 완전 합리성. 그 다음에 완전 정보, 명확, 선호.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 모델에선 제한된 합리성, 불완전 정보, 불명확, 선호. 초점을 보면 합리 모델에선 규범적 모형, 최적화 추구. 제한된 합리성 모델에서는 실증적 모형, 만족화. 그 다음에 합리 모델에서는 문제정의 목표 설정 과정에서 명확한 문제정의, 분명한 목표 설정. 제한된 합리성 모델에서는 불분명한 문제정의, 불분명한 목표 설정. 그 다음에 합리 모델에서는 대안 탐색 및 결과 예측 과정을 보면 가능한 모든 정보 수집 및 분석, 체계적 합리적 분석. 그 다음에 제한된 합리성 모델에서는 제한된 정보, 인지 제약 속에서의 분석, 무작위적 대안 검토. 합리 모델에선 비교 평가 선택할 때 보면 명확한 대안 선택 기준이 있고 제한된 합리성에서는 불분명한 선택 기준 하에 만족 합의에 의한 선택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상황 적합 모형이라는 걸 통해서도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합의도와 수단의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도를 가지고 나눠서 볼 수 있는데 둘 다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합리 모형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되지만 요거하고 대각선에 있는 경우에 둘 다 없는 경우에는 영감적 전략에 따라서 교섭과 판단에 의해 의사결정이 되는 쓰레기통 모형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합의는 없지만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는 있다면 연합이 형성된다. 카네기 모형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한 합의는 있지만 해결 방안에 대한 합의가 없다. 회사에서 가장 흔한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판단 전략에 따라서 판단하고 시행착오하고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점진적 의사결정 모형을 따르게 된다. 그 다음에 합리 모형의 제약 요인, 요게 이제 개인 요인도 있고 집단 조직 요인도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은 구성 효과, 문제 제시 방법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달라지는 경향을 지칭하는데 프레이밍이다. 틀짓기, 액자 효과, 조삼모사 효과. 지나친 단순화, 복잡한 의사결정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오류,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는 것. 기준 배합, 왜곡, 의사결정의 기준 배합이 왜곡되는 경우, 즉 사익이나 정치적 고려가 과도하게 작용하는 경우 의사결정은 잘못에 이른다. 무지로 인한 실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개념, 이론, 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 없으면 결정상의 과오를 범하게 된다. 적시성 상실, 방어적 회피나 무사한 일 등으로 인한 의사결정의 지연은 정책 실패와 부패의 온상이 된다. 실패에 대한 집착, 집념의 확대,
기존의 잘못된 결정이나 행동 방안을 지속시키는 오류, 집착의 확대, escalation of commitment, 인지 편향, 인지 강화, 인지 부조화 등을 야기한다. 인지 강화,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만을 관찰, 수집, 분석하는 경우. 사전적 선택, 의사결정의 대안들을 검토해 보기도 전에 의사결정자가 선호하는 대안을 미리 결정하는 경우다. 과잉동조의 피해단, 규칙이나 수단에 지나치게 영합하는 경우 의사결정의 상황 적합성과 창의성이 저해된다. 방어적 회피, 방어적 회피는 결정자들에게 불리하거나 위험을 내포하는 결정을 미루고 회피하는 것. 방어적 지각, perceptual defense와도 같은 것이다. 집단사고, group thinking, 집단 구성원들의 높은 동질성 혹은 높은 응집성이 있을 때 만장일치 압력이 있고 비합리적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에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리적인 결정의 제약 요인, 개인적으로 보면 가치관, 태도, 성향의 차이, 갈등과 대립으로 합리성 저해되고, 가치관, 권위주의적 사고방식, 인지능력의 한계, 능력, 시간, 전문지식 결여, 사이먼의 행정인, 제한된 합리성, 병리적 행태, 변동의 저항, 쇄신, 발전에 대한 무관심, 무사한일주의, 형식주의, 자기 경험, 과거의 경력이나 사무 처리 방법의 영향, 선입과의 적용, 여기까지가 이제 개인 요인. 그다음에 집단 요인, 조직 요인은 뭐냐 하면 결정 문제와 목표의 다양성과 무형성, 매몰 비용을 고려해서 장래의 새로운 대안 선택 범위가 제약된다. 정보 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정보 분석의 시간 소비로 인한 결정 지연, 집권적 조직 구조, 참여 기회가 제한되고 극히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논의하고, 결정 과정의 폐쇄성, 집단 사고 방식.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 기법을 보면,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집단 의사결정 기법 보면 델파이 기법, 전문가 익명성, 반복 환류, 합의 유도, 요게 이제 특징이고, 브레인스토밍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화를 통한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 브레인스토밍은 자유연상법이고 난상 토론법이다. 변증법 토론, 이건 뭐냐면 찬성 집단과 반대 집단으로 나눠서 찬반 토론을 진행해 대안 예측의 장점과 단점이 최대한 노출시키고 토론한다. 대립되는 두 개의 팀을 나눠 토론을 한 뒤 합의를 형성하는 방법이다. 명목 집단 기법, 노미널 그룹 테크닉, 여러 분야 참가자들이 개별적으로 해결 방안을 구상하고 대면 토론을 제안하는 상태에서 집단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에 대해 표결하는 방법이다. 대면 토론을 마친 후 표결을 통해 최종안을 선정한다. 반대자 지명 토론, Devil's Advocate. 요게 이제 변증법적 토론을 푸시하는 방법이고, 전자회의법은 화상회의, 최근 스마트워크 기법이다. 프리모텀, 첫 번째로 심리학자 클라인이 제안한 프리모텀 기법은 미리 사업이 실패한 상황을 가정하고 그 실패 원인을 도출해 제거함으로써 성공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사결정 방법이다. 데니얼 캐너만, 전망이론, 프로스펙트 티오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의사결정의 두 가지 실패 유형, 낙관적 관심, 낙관적 확신, 오버 컨피던스, 또는 CEO 의견에 대한 무조건적 동조를 극복하기 위해 프리모텀 기법을 제안했다. 절차는 시점 및 참가자, 진행자의 발언, 정리 및 반영. 그래서 실패를 가정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것. 자, 그래서 집단 차원의 의사결정 모델을 보면 응집성 정도에 따라서 의사결정의 특징이 변화한다. 응집성이 약할 때는 집합체 조직이고 정치 모형에 따라서 결정하고, 대학 조직이고 쓰레기통 모형에 따라서 결정하고, 응집성이 중정도인 경우에 연합체 모형이고 회사 모형이다. 응집성이 강하다면 유기체적이고 합리 모형에 따라서 결정하는데, 이게 너무 강하면 집단 사고에 오히려 빠지게 된다. 그러면 회사 모형, 이게 응집성이 중간인 경우에는 이게 연합체, 코올리션, 루슬리 커플드고, 문제 중심적 탐색을 통해서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갈등을 준해결하고 조직 학습을 하게 된다. 스탠다드 오퍼레이팅 프로시저가 된다. 불확실성 회피, 문제 중심적 탐색,
조직학습, 갈등의 준해결. SOP다 이거고. 자, 이제 쓰레기통 모형은 응집성이 낮은 경우인데 참선 기술 문책 참기 진날이다.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의 요건이 전제 조건은 임시적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참가 불참가를 반복하고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선호, 의사결정 참여자는 자신의 선호를 잘 모른다. 불분명한 기술, 대안과 목표 달성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경우 의사결정에 4가지 요소가 있는데 문제는 결정해야 할 문제, 해결책은 대안, 사업, 수단 등. 참여자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참여자, 의사결정 기회, 쓰레기통은 의사결정의 기회를 의미한다. 의사결정의 계기와 방식. 첫 번째로 4가지 요소가 각자 상호 관련성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극적 사건, 트리거 이벤트가 등장하면 4가지가 결합하면서 의사결정된다. 인적, 물적 자원이 없을 경우 진 빼기 결정이나 날치기 결정이 있다. 최근 의사결정 연구의 경향은 의사결정의 창의성을 제고하는 방향, 전문성, 동기, 상상력, 의사결정의 윤리성 제고, 윤리기준 정립, 교조주의, 절대주의, 상대주의, 교후주의, 특수한 경우에서의 의사결정, 위기에서의 의사결정, 신속한 결정이 바람직하다. 대결 집단을 활용한다. 실패한 결정에서 배우는 학습, 러닝 바이 에러, 전망이론에서의 의사결정, 합리적 개인들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행동을 분석한다. 극복하기 위해선 근거 기반 경영, 반대 의견 활용, 문화 차이와 의사결정. 자,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의 문제인데 인식부재로는 과학적 관리법에서는 조직 내 갈등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고 역기능론은 인간관계론의 기반인데 조직 성과에 역기능을 하기 때문에 제거해야 된다는 것. 순기능론은 행태론 관점에서 자연스러운 거고 갈등에 수용하자는 관점. 갈등의 조장론은 상호작용론 관점이고 현대적 접근 방법인데 정상적인 것이고 이걸 심지어는 조장해야 된다는 건데 70년대 중반 이후 각광을 받고 있는 상호주의적 견해는 갈등을 긍정적인 갈등과 부정적인 갈등으로 분류하고 긍정적인 갈등은 조직 내에서 하나의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상호작용론은 건설적 갈등, constructive conflict와 갈등 조성 전략을 연구했다. 갈등 원인은 개인적 요인, 본능, 욕구 좌절, 방어 메커니즘, 성격, 가치관 차이, 학습이 있고 조직적 요인으로는 역할 신분, 자원 부족, 제도 절차의 미성숙, 과업의 상호 의존성이 이제 영향을 준다. 갈등 자극 방법은 대화, 갈등 수준을 높이기 위해 모호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적용하는 것. 외부인의 유입, 배경, 가치관, 태도 혹은 관리 스타일이 기존 구성원과 다른 직원을 그룹에 투입하는 것. 조직의 구조 조정, 현상에 혼란을 주기 위해 작업 그룹의 재배치, 규칙과 규정의 수정, 상호 의존성의 증가, 그와 비슷한 구조적 변화를 주는 것. 의도적 반대자 지정, 그룹 대다수의 입장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을 낼 사람을 임의적으로 지정하는 것. 갈등의 완화 방법은 문제 해결,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함. 상위 목표, 상대방의 협조 없이는 달성이 불가능한 공동의 목표를 정하는 것. 자원의 증대, 자원, 돈, 승진, 기회, 사무실 공간 등 희소성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할 때 자원의 증대는 윈윈 상황을 가져올 수 있음. 회피, 갈등을 피하거나 갈등을 억누르는 것. 완화, 갈등 당사자 사이의 차이점을 축소시키고 공통 관심사를 강조하는 것. 절충, 갈등의 각 당사자가 뭔가를 포기하는 것. 권위적 명령, 경영진은 공식적인 권위를 갈등 해결에 사용하고 자기 원하는 것을 갈등 당사자에게 알려줌. 인적 변수의 변화, 갈등을 일으키는 태도와 행동을 바꾸기 위해 대인관계 훈련과 같은 행동 변화 기법을 사용하는 것. 구조 변수의 변화, 공식적 조직 구조와 갈등 당사자의 상호작용 패턴을 직무 재설계, 이동, 조정, 직위의 신설 등을 통해 변화하는 것. 갈등의 해결, 합리적 분석적 해결, 기본 목표는 합의, 수단 선택에서의 갈등.
문제 해결, 직접 접촉,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 설득,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설득. 비합리적, 정치적 해결. 요거는 협상,談判, 1대1 해결, 노사협상. 정략, 제3자가 개입해서 갈등을 해결한다. 자, 갈등 해결 모형을 보면 토마스는 자신의 이익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 assertiveness를 Y축으로,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 cooperativeness를 X축으로 해서 이제 나눠봤는데 둘 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가 강하고 상대방의 이익을 만족시키려는 정도도 강하다 하면 협동이 되고, 그 반대인 경우에 이제 회피가 되는데, 협조적이면서 자신의 이익에 대해서는 만족시키는 정도가 약하면 수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이익을 만족시키는 정도는 강하면서 비협조적이면 경쟁이 되는 거고, 이제 이거를 반반씩 만족시키려고 그러면 타협이 되는 거다. 협상부터는 다음 시간에.